저 옆에 딱딱딱 소리 나니까 좀 시끄럽죠? 안 시끄러워요? 아, 네.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3층째 하고 있는 거라서 저 3층을 다 하고 나면 저 작업은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내부하고 이제 외장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옆에랑 여기랑 또 이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서 한 2달 정도는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준공 받으려면 한 1월 말쯤, 2월 중순쯤에는 준공을 받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사 일정은 예견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은 예견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뭐든지 불확실하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견이 돼 있나요? 예, 안 돼 있어요? 예견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 10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나 정도까지 막 이렇게 상하지 않죠? 도소랭부 살림은 10년 후도 황룡사 다닐 거고 20년 후도 황룡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데. 양숙보살도 그렇게 크게 미숙보살도 현웅이 엄마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황룡사 오겠습니다. 아니, 황룡사 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끝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국은 너무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것이 보여요. 오늘 이제 이렇게 총리를 해임한다고? 탄핵안 표결하고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부총리가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절대 총리를 탄핵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1분 정도 열심히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주식들이 따다다닥 다 떨어지고 환율들이 쫙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크게 미동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좀 떨어져고 그랬는데 최상목이 나와서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다닥 떨어지는 거 보면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우리 이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현대인들은 이런 나는 보수적이다, 나는 진보적이다. 이 진보, 보수는 진보는 약간 좌파, 보수는 우파라고 하고, 심지어 이 좌파는 빨갱이, 친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요. 이념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막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의 대부분들은 한 70% 정도는 나는 이념적이지 않다. 나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는다. 아마 이제 나는 옳은 것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겠어요? 아니면 진보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겠어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진보적인 사람이 나는 별로 이념을 좌파 우파 따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념적인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좌파, 빨갱이, 친중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너는 좌파잖아. 나가면은 빨갱이잖아.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나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옳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논리가 이해는 가나요? 논리는 이해는 가요. 논리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그거는 끼워 맞추기 아닌가. 너무 이념에 몰두해서 좌빨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냥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 옳은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죠. 선량한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피해 다니는 기회주의자 이쪽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공산주의라든지 극우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념보다는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이념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요. 돈이라는 것은 재화이기도 해요, 재화. 돈이라고 해서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옷, 집, 이런 모든 물질들도 다 돈으로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물질, 내가 사는 집이 중요하고, 내가 다 입고 다니는 옷이 중요하고, 내가 치장하고 다니는 화장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념이 중요한 시대는 많이 지났다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념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념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진보다 보수다 별로 그렇게 관심 없고 나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좌파, 좌빨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생각을 전향한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말을 듣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주로 이제 극우 보수, 제가 극우 보수 유튜브들을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저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매불쇼 이런 것만 보지 않고요. 극우파의 유튜브들의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 극우파들 이렇게 들으면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 야, 왜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극우가 이렇게 좌파가 하든 우파가 하든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계엄이죠. 아니, 그 사변이나 전란, 무슨 소요 사태, 커다란 사태가 아닌 이상, 그러면 몰라. 근데 누가 하든, 이쪽에서 하든, 이거를 하면 이것이 또 헌법에 적합하면 괜찮아요. 헌법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이제 내란 또는 외란, 어떤 전쟁, 사변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국무위원들한테 도장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사인까지 다 받아야지 법적으로 완결한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헌법에.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소집하지 않고 총리가 소집했고 그리고 사인도 문서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만도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헌법에 딱 적시돼 있어. 분명하게.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럴지 잘 모를 때는 법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이것이 내란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다 아니다.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할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통치 행위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서를 헌법을 뒤져보고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에 근거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에 근거해서 봐도 법적 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 절차 시초부터도 지켜지지 않았고 문서도 남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란임에 분명한 거고, 이러면 대통령을 내란의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왕정에서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헌법에 준한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왕은 능히 그렇게 했거든요. 음모론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 트럼프도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는 윤석열 편이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쪽 지금 계엄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이제 그 저로색이 있어요. 트럼프도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부정선거에서 국회를 난입하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 처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도 똑같은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주장했던 이 뒤에 후원자들이 재력이 빵빵한 무슨 림팩인가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봐요. 이런 후원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전 세계에 펼쳐진 이런 그 뒤에 검은 돈으로 세계화를 이루는, 우리 여기 벽안 스님도 거기에 가담돼 있는, 벽안 스님 맨날 얘기하셨어 말씀. 벽안 스님 트럼프 얘기도 하시고 이게 세계화해 뭐 이거야 이러면서 벽안 스님 어디서 그런 걸 알으셨는지 뭐 어떻게든 벽안 스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빵빵한 이런 재력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 엊그저께도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이 문제, 뭐 윤석열이 처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퍼부어서 이렇게 방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요. 그런 림팩인가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뒤를 봐주고, 또 그래서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탄핵 딱 그 국회에서 탄핵 통과됐을 때는 곧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돼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비등비등해진 이런 느낌, 뭔가 다시 또 윤석열이 살아올 것 같은 느낌, 이런 지금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6명이잖아요 지금. 6명 중에 1명은 윤석열의 찐팬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은 무조건 반대표를 던질 거래. 그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을 더 이제 무조건 임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임명을 안 해주고 본래 이제 이것조차도 이 세 명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에요. 국회 몫. 국회 몫이고 대통령 몫은 따로 있고 이미 임명했어. 국회 몫으로 3명이 있는 건데 3명을 국회 몫으로 하는 거라서 임명을 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가는 건데 그걸 우리 그 권한 대행께서 훌륭하신 대행님께서 그것을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탄핵의 요건이 확실해요. 꼭 이제 내란이 아니더라도 이 앞전에 이제 통과한 법도 있잖아요.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똑같아요. 내란 특검법도 이것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거기에 해당되는 특검에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 즉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직무유기고 이거 3명 임명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거든요. 이거는 탄핵 당해도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법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총리까지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시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탄핵시키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지. 나라를 어떻게 이런 꼴로 만들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우두머리보다 이 중간 관리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 나라예요. 공무원들이 2급, 3급, 4급, 5급, 6급, 9급까지 정말 열심히 잘해온 나라거든요. 근데 우두머리가 한 번씩 나타나서 잘하고 못할 때는 크게 힘들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없어도 또 장관이 없어도 차관들이 하면 되고요. 차관이 없으면 그 밑에 또 하면 돼요. 그래서 국무 일정이 망가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요. 물론 장관이 잘 임명이 되고 차관이 잘 임명이 되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그 장관이 지금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최상목까지 나와가지고 장관들이 다 나왔더라고.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우리 절대 반대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윤수계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지금. 여기에 1등은 윤수계, 2등은 한 총리 해가지고 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남겠다고. 여기서 한 발짝 뒤처지면 자기들이 모두 다 감옥 가잖아 지금. 자기들이 모두 다 감옥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내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못 살아도 20년, 10년, 20년씩 다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재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재물보다 더 싫은 것은 감옥 가는 거잖아요. 이 재물도 잃고 감옥도 다 가고 이런 것을 절대 싫은가 봐.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지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이겼다. 우리 윤수계님께서 이겨서 다시 헌법재판을 기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에서 기각되거나 등에 승리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윤수계님을 훌륭하다고 찬양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이분이 훌륭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윤수계님께서 돌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분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벌인 일, 그리고 근래에 이제 벌인 일, 지금까지 벌인 일은 야당을 묵살하고 계속 올라오는 모든 법률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무시한 거잖아요. 법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근래에 이렇게 그 계엄을 준비하면서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사살하고 또 제거. 수거하고 사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수거 대상이 되겠다. 이제 국민들 한 수십만 명 정도는 수거 대상이 돼서 이게 다시 왕정으로 복귀되고 독재로 되는, 그래서 야 경제고 뭐고 일단 존폐가 지금 경제는 완전 박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쌓았던 민주주의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독재 국가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엄 준비하면서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징조로. 그래서 야 이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야 이렇게 그 윤수계님께서 좀 불쌍하다 하더라도 야 이분께서는 거의 감옥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염원이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야당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야당에서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법으로는 이번에 야당의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이 법률 전문가고 사회운동 전문가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렇게 법에 어긋난 것들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윤수계님 유대하신, 잡아놓는 것으로는 유대하신 분이잖아. 아무리 잡아놓으려고 해도 잡아놓을 재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계엄까지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하도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시잖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내 맘대로 많이 하셨거든요. 단 하나 이제 국회의원들만, 야당만 마음대로 못했지 국정 운영은 진짜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16명의 국무위원들, 16명인가 20명인가요? 국무위원들을 면면을 다 살펴보면 우리 윤수계님께서 너무 임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완전히 똘마니들만 딱 모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한 총리 탄핵, 그 다음에 최상목도 탄핵, 그 다음에 이주호도 탄핵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윤수계님께서 인재 등용을 할 때 이렇게 똑똑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인재 등용한 게 아니라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 등용해. 본인이 이제 수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수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또 수사한 사람들을 되살려가지고 장관을 꽂고 어디다 꽂고 다 하셨어.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했어요. 왜 예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총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검찰총장 말고 이제 검찰총장 바로 밑에 이제 지검장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윤석열한테 충성 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도 등용을 안 시켰어요. 그분들이 모든 걸 윤석열 뒤에 다 막아주고 이제 우리 윤 총장님 대단해요 다 해줬거든요. 다 뒤에서 다 해줬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지금 나는 언제 불러주나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검장 무슨 지검장들은 지금 뒤에서 이제 대기 중인데 윤석열이 계속 안 썼다라고 그래요. 왜 안 썼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해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 아시는 알만한 이런 사람들은 다 골라가지고 자기 밑으로 수하로 다 넣어가지고 인재 등용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결격 사고가 많은 사람들도 곳곳에 다 재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수계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못한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
다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죠.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회에서 올리는 그런 모든 법안들도 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패스시켰잖아요. 이렇게 참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은 처음 봤어. 훌륭하죠. 그런 부분으로. 그래 하여간에 그래서 어떤 분야든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임명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임명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생각이 좀 우리가 좀 다른, 왜 국민들을 벌레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등용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단 3년 만에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도 한 방에 뭔가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저렇게 이 윤수계처럼 딱 뭔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이제 벌레가 막 물듯이 그래 하듯이 이제 우리가 독감 걸리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이 마음도 한번 잘못 쓰면 큰 위험에 봉착해요. 그럴 때 이제 불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재생시키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다란을 독송하고 이렇게 해서 재생시키는 아주 훌륭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그 독감 걸려서 가니까 수액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타미플루 3일치 처방해 줄게요. 그래서 그때 수액이란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저 그거 말고 아직 떠듬떠듬하니까 수액이요? 이러면서 이제 네 그거 주세요. 맞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거 맞으면 타미플루 3일 처방이 필요 없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일치 약은 그냥 감기약, 기침약 그냥 줄게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액을 맞으니까 38.4도였는데 나는 38.4도라도 머리가 아팠는데 스님은 39.40도 뭐 이랬다 하더라고. 와 무슨 완전히 그러면 39도가 넘어가면 인사불성이거든요. 그래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37도로 팍 떨어지대. 야, 그 수액이 놀랍다라고. 수액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네 불법도 그렇습니다. 12월 31일 날 올 연말에 이 초하루 날이에요. 또 31일 날이 초하루 날 12월 초하루 날인데요. 저녁에 8시에 우리 법당에 모여가지고 다란이기도 한 3-4시간 열심히 하고 12시에 타종 땅땅땅땅 해가지고 2025년 새해 맞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12월 31일 날 절에 오세요. 그 다음날 휴일이기도 하니까 뭐 부담 없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절에도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내년에는 을사년 아닙니까? 을사년. 이 을사년은 뭐냐면 집에 안 들어오는 때예요. 이 사라는 것은 발달하는 거거든요. 이 사가 오면 4년이 되면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밝으니까. 계속 밝아가지고 밤에도 좀 어두웠고 뭐 이 화라는 물의 기운이라는 것은 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쉬다. 이 화는 이거는 돌아다니다는 것이 힘쓰다는 거예요. 밤이 돼도 뭐 할 거 없나 하고 하이에나처럼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다니는 게 사예요. 이게 밤이 돼도. 내년에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지난 뭐 경자년 신축년 노래방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집에 틀어박혔잖아요. 내년에 노래방 잘 게 되겠다. 노래방 사업 좀 하시지. 노래방 내년에 잘 되겠다. 노래방. 사람들이 그 집 밖에 나가고 싶어. 집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니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오늘은 어디 가나 이러면서. 아니 그 경자 신축년 무조건 집에 갔잖아요. 보면 회사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되는 거 있잖아. 자축이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는 것은
밖에 나가. 그 다음 오잖아. 4, 5 이거 말이거든. 뱀하고 말은 밖에 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절에 와서 기도나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녁에 그 8시부터 한 11시, 12시 다라는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뭐 이렇게 이번엔 내일 모레 한번 해보고 31일 날에 한번 해보고 다라는 기도 저도 좋아하는데 매주마다 사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안 하고 그랬는데 을사년에는 이렇게 뱀 해가 된 기념으로 또 집에 안 들어가는 그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법회를 좀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불하세요.